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남편이 지랄 발광하는 시기와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나도요, 가정에도 잘하고 상간녀도 밖에서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남편도 있고, 바람이 나자마자 이혼하자, 너랑은 못 살겠다, 너와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면서 가출까지 하는 남편도 있죠. 물론 양다리를 걸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가출하고 이혼하자는 인간도 있고, 걸렸을 때는 막상 납작 엎드려서 이혼하지 말자고 빌더니 상간녀 소송하거나 아내분이 상간녀를 박살내자마자 난리치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편이 한 번 바람이 난 이상은 난리 법석도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피하고 싶어도 피해 갈 수가 없고요. 뭐 이 남편은 안 그러겠지, 이 사람은 성격이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그렇게 막 지랄발광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는 거, 지랄 발광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남편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하면 난리 날 거라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상간녀를 응징하거나 떼내는 거는 아주 멀어집니다. 남편이 외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 남편이 난리 칠까봐 아내가 눈치를 보고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그래서 남편의 지랄 발광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편이 발광을 할수록 오히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내가 이기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발광하는 시기는 첫 번째는 증거 잡은 것을 안 후입니다. 간혹 이제 아내분들이 그동안에 약이 많이 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 영수증 이거 뭐야, 누구랑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은 남편이 자꾸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확실한 증거를 딱 잡자마자 바로 또 남편한테 달려가죠. 야, 이래도 아니야?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너 나를 병신으로 알아? 막 이러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야, 너 의부증이냐? 야, 너 병원 가봐라. 이게 한가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뭐 내가 그렇게 너처럼 한가한 줄 아냐? 이러면서 발뺌을 했던 경우죠. 그러면 아내분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너 이 새끼 너 증거 하나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다가 드디어 증거가 딱 잡아서 들이밀면 남편이 그때 더 발악을 하는 거죠. 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람 붙였냐? 너 그거 불법이야. 너 감옥 가고 싶냐? 하면서 자기 죄를 희석하려고 아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이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이때 이제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아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가 거짓말해서 아내가 상처받았겠네.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심리는 오로지 이거에 꽂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증거를 어떻게 잡았지?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앞으로 뭘 할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아내분의 포커페이스가 중요한 겁니다. 증거를 잡자마자 남편한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상간녀 신상도 파악하고 소송 준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패를 남편에게 먼저 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증거 잡았냐 막 지랄을 해도요. 왜? 쫄았냐? 네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다 파악했다. 네 뒤통수에 CCTV 달렸다고 생각해라. 일거수일투족 다 내 귀에 들어오게 장치해놨다 하면서 겁을 줘야 합니다. 쫄아서 당신 절대 폰 몰래 봤지. 블랙박스 본 거야. 블랙박스 본 거는 불법 아니야. 뭐 녹음기 설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간녀 소송하고 박살을 낸 후입니다. 일단 증거 바로 잡고 나서요, 상간녀 소송을 걸고 상간녀를 만나서 박살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은 상간녀 소송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망신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잖아요. 상간녀 떼내고 가정 회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 찾아가서 나는 이혼 절대 안 할 거고 너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한 번이라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상간녀를 직접 경고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는 이때 아내 앞에서는 언니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어떤 상간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네 남편이 하도 나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몇 번 만나서 밥이나 먹은 거지. 야, 나는 네 남편 같은 사람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네 오징어나 잘 지켜라.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다시는 안 만난다 합니다.
근데 99.9%는요, 아내가 박살내고, 알았다, 너 다시는 어쨌든 내가 경고한다 하고 나서 딱 돌아서자마자 남편한테 전화 걸거나 문자해서 어떡해, 당신 와이프가 나 찾아왔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합니다. 그러면 아주 여우 같은 야근 남편은요,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이거를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진짜 헤어진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멍청하고 와이프 우습게 하는 놈들은 집에 와서, 야, 네가 뭔데 그 여자를 찾아가냐, 내가 여자가 걔뿐인 줄 아냐, 야, 걔가 너 고소한다더라, 너 걔 주소 어떻게 알았어, 너 흥신소 썼지, 너 그거 불법이야, 너 잘못 짚었어, 걔 아니야, 난 딴 여자가 많아, 막 이러면서 또 상간녀를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절대 쫄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년이 바로 연락했나 보네, 내가 경고했는데 너 다음 단계 기다려, 그년한테도 얘기해,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고서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녀가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집에 와서 상간녀 소송 취하해라, 이러면 너랑 나랑 못 산다 지랄을 해도요,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그년이랑 내 일이니까 너는 빠져. 너 아직도 그년 만나냐? 위자료 올라간다, 작작해라, 됐고 그년이나 정리해, 이런 식으로 그냥 단답형을 반복만 해줘야 됩니다. 막 아내분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럴수록 남편은 우습게 알고요, 상간녀를 보호하려는 것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든 애들 우는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대화 시도를 해봤자 가스라이팅만 당할 뿐이거든요.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상간녀 떼내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발광이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난리를 칠수록 끝이 가까워져 왔다, 거의 끝났다, 더 힘을 내셔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상간녀 소송하고 박살내고 절대 이혼 안 한다, 가정 지킨다, 너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한다, 벼랑 끝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막 이놈이 이혼 소송을 걸어와도 나는 기각시킨다, 니년 직장이고 가정이고 내가 다 개박살 내버리겠다, 막 이런 각오로 임하면 상간녀가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 여자를 보호하고 두둔하려고 뭐 여자 찾아가지 마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정리 중이다, 넌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상간녀를 계속 치셔야 됩니다. 이제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남편은 지가 잘 갖고 놀던 예쁜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니까,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지가 뒤늦게 만난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니까 막 반쯤 미치광이가 됩니다. 나는 지금 집에서도 완전 개자식으로 찍혔고 가족들한테도 다 멍청한 놈 됐고 널 진짜 사랑했는데 네가 날 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간녀한테 막 죄책감도 들고 자기 스스로 병신 같기도 하고 뭐 자책도 되고 해가지고 남편이 완전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멘탈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간녀 떨어져 나갔다고 바로 가정으로 돌아오기에는 가오가 안 살고 아내한테 자존심도 상하겠죠. 이때 아내한테 하는 말이, 걔랑 헤어져도 너랑은 안 살아, 너랑 나는 이미 끝났어, 걔랑 끝나도 나는 가정으로 안 돌아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시고, 이때 하는 발광은 상간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원망하는 거니까 오히려 드디어 이것들이 진짜 끝나가는구나, 내가 끝까지 버텨야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면 남편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간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남편이 예전처럼 막 잘하고 막 스윗해지고 이러지 않죠. 이 사람은 중독자인 거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자마자 바로 제정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중독자니까 서서히 뇌에서 그게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도 면목이 없으니까 애를 핑계 삼아서 아니면 뭐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거를 계기로 슬금슬금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때 상간녀랑 남편이 헤어진 게 확실하면 그냥 아내분은 물론 부하가 치밀어 오겠지만
못 이기는 척, 다 잊은 척 하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회복은 그 이후의 문제고요. 남편이 왜 반성이나 사과를 안 하냐, 이것도 막 복장 서져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회복에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뱀눈깔이 됐다가 동태눈깔 됐다가 다시 서서히 예전 남편 눈빛으로 돌아오고, 가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영혼 없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저 새끼가 진짜 사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그때 그냥 기다려주면서 상간녀가 진짜 떨어져 나갔는지, 딴 여자가 또 붙은 건 아닌지, 그것만 간간히 확인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해본 결과 어림잡아서 냉통계치로 보면 남편이 바람났다가 돌아왔을 때 반성이나 사과를 하기까지가 1년은 걸리고요. 진짜 회복해서 예전처럼 흉내를 좀 낼 수 있다 싶은 거는 한 3년이 걸립니다. 그전에는 나도 제정신 아니라서 오락가락 하고요. 남편도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긴 호흡으로 내가 독립하는 준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생각하시고 긴 호흡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남편의 곁에 두는 정도로 한 3년은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내가 좀 편안해졌다. 남편도 이제 좀 옛날처럼 눈빛이 좀 돌아왔다. 좀 이제 좀 화목해진 것 같다 하는 때가 올 겁니다. 네. 이렇게 막 지랄 발광하고 막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할 때 정말 많이 흔들리세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냥 이혼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이거나 보거나 카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가 쓴 칼럼이나 다른 분들의 사연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